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지도법 권연희입니다. 자, 8장은요, How to Integrate Grammar입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모델은요, PPP 모델입니다. PPP는 각각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P는 Presentation. 문법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예문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P, 그 다음 단계에 practice를 합니다. drill and controlled practice 학생들한테 시키고요. accuracy가 강조가 되겠죠. 마지막 P, 자유말하기나 쓰기 활동으로 이어지고요. 학생들 프로덕션이니까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희가 배웠던 그런 폼을 실제 한번 사용해 보자. 그리고 라이팅 하다 보면, 스피킹 하다 보면 플루언시도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PPTP 모델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요. 학생들이 이 PPP에 걸쳐서 그 스트럭처가 굉장히 명확하죠. 그리고 교사가 단계별로 해야 되는 수업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재 구성과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단점은요. 실제로 언어학습이 이런 선형 구조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accuracy, form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뒤에 fluency가 후행이 되는 이런 구조였는데 모든 문법 학습에 이것이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accuracy가 너무 강조가 되면 우리가 communicative competence를 기르는 것이 좀 저해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교수자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율성이나 동기부여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alternative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체 그 모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스크, 의미 중심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업을 제시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한테 먼저 발화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발화를 통해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통해서 어떤 태스크 안에 있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현재 학습자들의 문법, 현재 그 수준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태스크는 focus on meaning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해서 아마 만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teach를 합니다. 학습자들이 어떤 수준인지 알기 때문에 필요한 문법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필요한 피드백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ocus on form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태스크를 다시 한번 재수행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더 정확하게 학습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죠. accuracy 향상이 후행되는 이런 alternative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샘플 레슨은 두 번째 것을 한번 보면요. Integrating grammar using a task-based model of instruction. 자, TBRT 활용을 해서 문법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띠미 childhoo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라마는 조동사였나 허용이나 강제를 나타내는 표현들 allowed, made, let 같은 것 이것을 어떤 태스크를 줘서 그것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수업의 첫 번째 단계는 주제 도입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기를 학생들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strict, easygoing parents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미하고 배경 지식을 이제 여기서 활성화시키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학생들한테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우리 엄마는 어땠어, 우리 아빠는 어땠어, 이제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질문하기 페어워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 실제 의미 기반 표현들 여기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상호작용을 통한 질문 응답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어워크였다면 그룹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든 질문 같은 것을 교환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서로 질문하기가 여기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켜서 시키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오류만 기록을 합니다. 에러 커렉션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 포커스 미닝, 플루언시 기르는 활동이겠죠? 자, 4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교수자는 입력을 제공을 합니다. 어떤 입력인가 하면요, 원어민 대화 듣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학생들은 이 트랜스크립션 안에서 폼에 대한 노티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죠. 자, 5번째 포커스 폼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트랜스크립션에서 표현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lowed, made, let. 그래서 뭐 허용이나 강제 표현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엄마가 이런 거는 한다고 허락해 주셨어. 뭐 이런 표현들. 근데 나는 그것은 못하게 했어. 이런 표현들 학습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재수행이 들어가네요. 자, 학생들한테 질문을 아까 만들었던 질문들이 있었죠. 그걸 다시 한번 수정하게끔 하고 개선하게끔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더 정확한 표현을 쓰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앞에 노티싱과 포커스 폼에서 어떤 표현들을 썼는지 학습이 되었잖아요. accuracy 강화가 뒤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하기. 라이팅이나 스피킹 할 것 같고요. accuracy 강화가 된 라이팅과 스피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이런 것들, 자기의 경험들, 그것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활동으로도 우리가 이어질 수 있게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업은요, 문법은 부수적 결과물로 취급하는 결과물로 취급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주요 태스크를 수행하고 문법은 그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학생들한테 노티싱을 하게끔 하는 포커스 온 폼이 중간에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학습자 참여도가 높습니다. 개인은 경험에 기반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말할 게 많을까요? 예, 흥미도도 증가하고 재밌어져서 학습 동기도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을 더 즐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습자 노티싱하게 했죠. 자신이 만든 표현, 그리고 교수자가 준 인풋, 그것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문법을 알아차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교수자의 역할, 아까 파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팩터 한번 볼까요? 높은 동기를 학습자들한테 고취시킬 수 있고 자연스러운 학습이 될 수 있고 학습자 노티싱 하는 것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교수자 주도가 아니다 보니까 수업이 산만스러워질 수 있고요. 예측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학생들한테 말하게끔 하고 페어 워크, 그룹 워크 시키는데 그 사전 준비 시간이 좀 길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A 팩터 한번 보시면요. 미닝 포커스드한 그런 수업을 선호하는 학습자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부적합한 학습자들은요. 어쨌거나 학습자들이 서로 페어워크, 그룹워크 시켜서 서로 말하게끔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기르는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낮은 학습자들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수자가 문법 설명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학습자들한테 또 더 많은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샘플 레슨 4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integrating grammar into a story-based lesson for very young learners. 아주 어린 학습자들한테 스토리북으로 문법을 가르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very young learner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과연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런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경험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명시적 설명 안 한다. 그런데 가르치는 문법은 present perfect continuous였어요.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어디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 기반이고 의미 중심이고 반복 노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법을 반복해서 가르치나? 문법을 반복적으로 학생들한테 노출시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스텝 1은요. 이야기를 제시를 합니다. 교사가 그림책 그런 이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나왔네요.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라는 책에서 Present Perfect Continuous 문장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교수자가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으로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책을 모노토너스하게 읽어주면 안 돼요. 굉장히 ups and downs, 인토네이션 막 지켜가면서 읽어주고 학생들이 얘들아 이해했니? 이거 괜찮니? 이렇게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법 설명은 또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 안에서 읽어주는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문법이 노출이 될 수 있고 문법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문들이 이런 게 있네요. Someone's been eating my porridge. Who's been eating my porridge? 이런 문장들이 이제 반복이 되나 봐요. 그래서 present perfect continuous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리딩을 교수자가 학생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학습자가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반복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수자가 책을 다시 읽어줍니다.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반복되는 부분을 함께 읽기를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horus the refrai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 present perfect continuous 쓰인 문장이 나오면 아이들과 함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교수자가 혼자 읽는 리딩이었으면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얘들아 하면은 아이들이 Who's been eating my porridge? 이런 문장들을 함께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학습자 참여 확대하기입니다. 자, 교수자는 다음 수업에도 이 이야기를 반복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클래스 타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40분 수업이다. 첫 번째 수업에서 스텝 1, 2를 했으면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은 두 번째 수업에서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 제공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더 많이 참여를 하게끔 여기서 한번 참여가 2단계에서 됐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이것을 더 확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더 확대를 하느냐? 이야기를 변형 한번 시켜보고요.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그래서 이런 문장들 한번 그대로 타겟 브라마는 쓰지만 Someone's been using my computer. Someone's been picking my flower.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이런 타겟 문법을 반복해서 노출하면서 새로운 문장들을 만드는 것을 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목표 문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에 익숙하게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야기를 재구성하기로 넘어갑니다. 아이들은 이야기의 그림 그리기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다 이해가 끝났으면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려놓은 그 그림을 기반으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그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말하기 활동을 다시 하게끔 합니다. 자, 이러한 활동은요, 레피티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지만 너무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 학생들이 지루할 수 있죠. 그래서 역할극이나 순서 바꾸기나 관점 바꾸기 이런 다양한 활동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very young learner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각자료,
그림이라든지 인형들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 수 있게 실감나게 교수자는 책을 읽어줘야 된다. 굉장히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법을 암시적으로 제시한다. implicit grammar teaching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패턴을 이야기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요, 문맥 속에서 그 그래머를 가르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팩터는요, 일단 장점은 준비된 이야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이 일어날 수 있고 의미 중심 활동으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학습자들의 좀 몰입 이런 것들을 흥미도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수자가 준비해야 되는 시각 자료들, 교수자의 퍼포먼스, 특히 스토리텔링 측면에 있어서 이것들이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고를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고를 것인지 그것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적합한 학습자들, 어린 학습자나 초급 학습자, 부적합한 학습자들, 문화적 그런 적절성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령별로 반복의 정도를 주의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레슨 8 여러분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